온비도 공매 44번째. 공매는 집행하는 기간마다 매각 조건과 권리 분석을 다르게 해야 한다. 이 부분은 제가 한번 침팔에 공매의 종류와 그다음에 권리 분석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보면 여러분이 이제 그 공매 같은 경우는 공매의 종류를 한번 좀 분리해 볼까요? 종류를 크게 나누다 보면 우리가 어떤 게 있느냐 보면 일단은 세무서나 4대 공과금기관장들이 그 체납된 세금을 갖고 압류하고 공매를 진행하는 압류재산 공매가 있죠. 압류재산 공매.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국유재산 공매도 있고, 국유재산 공매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수탁재산 공매, 수탁재산 공매가 있고, 또 유입자산 공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온비드에서 공매를 진행하고 이 매각 절차부터 매각 그리고 잔금 그리고 이 배분까지 마무리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온비드 화면에서 볼 수 있는 온비드 공매라고 해서 이 매각 절차부터 잔금 납부 그 다음에 배분까지 마무리하는 이러한 이제 온비드가 있는 게 이런 걸 온비드 화면에서 볼 수 있는 거지. 이렇게 온비드 화면에서 볼 수 있는 화면에서 물건을 찾을 수 있는 것이 이와 같이 매각의 잔금 배분까지 마무리하는 압류재산 공매, 국유재산 공매, 수탁재산 공매, 유입자산 공매가 있는가 하면 이번에는 온비드 화면에서 찾아볼 수 있는 물건으로서 있지만 이 매각 절차까지만 진행하고 계약 체결부터 그 이후의 모든 것들은 이용기관에서 직접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를 보면 이용기관 공매, 이용기관 재산 등의 공매가 있죠. 이런 이용기관 같은 경우는 뭐 다양하게 있지만 뭐 이제 그 국가기관, 국가기관도 있고 또 시, 군, 구, 재산 등이 있고 또 이 공기관도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뭐 서울 메트로라든가 또는 한국철도공사라든가 조달청이라든가 뭐 다양한 서울내공이라든가 또는 지자체 뭐 이제 마포구청의 비업무형재산 같은 경우를 이제 스스로 온비드 이런 이용기관 공매 같은 경우가 있고 또 이러면 이제 그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담보신탁에 의해서 진행하는 신탁공매, 신탁재산 등의 공매도 있고 또 이 기타 공기관 등의 이 공매 이런 것들이 있죠. 이렇게 진행되는 경우. 이러한 부분들은 이런 경우는 이제 보면 이러한 경우는 매각 절차만 이제 물건을 온비드에다가 등록 및 공고 후 매각 절차를 진행 후 이제 낙찰 이후에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는 그리고 잔금 납부 이 매각 절차에서 낙찰 결과까지만 진행하고 이 계약 체결 후 잔금 납부 그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는 모두 이용기관에서 진행하는 경우가 있죠. 어쨌든 이렇게 공매는 지금까지 크게 보면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중에서 권리 분석을 이제 하는 방법들은 이런 압류재산 공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보면 법원 경매 우리가 이제 거래 부동산을
거래하는데 거래 방법에서는 어떻게 되냐?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 계약 체결 방식으로 해가지고 이러한 경우는 매각 조건을 인수주의로 가죠. 인수주의. 이런 경우가 어떤 거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어디냐? 잘 알고 있는 여러분이 이제 아파트를 산다든가 내 집 마련한다든가 부동산 산다든가 할 때 어디로 갑니까? 여러분이 뭐 인터넷에서 나오지 쌍방거래로 직거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부동산 중개업소를 찾아가죠. 그럼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매도자와 매수인 또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죠. 이런 걸 우리가 계약 체결주의라고 하죠. 이럴 때에는 매각 조건을 인수주의로 하죠. 그래서 인수주의라는 게 그런 겁니다. 매각 조건으로 해가지고 등기부 이제 아파트에 임차인이 있다. 임차인이 대항 요건을 갖췄는데 계약계약이 남아 있다. 그러면 새로운 소유자가 그 임차인을 끼고 전세보증을 끼고 갭 투자하게 되죠. 그리고 그만큼 매각 대금에서 공제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하죠. 이런 것들이 인수주의입니다. 또는 이제 그 아파트를 삼성 레미 아파트를 파는데 거기에 이제 보면 1금융권이 있습니다. 등기된 게. 그런 것을 갖다가 승계하고 하는 거 있죠. 그럴 때 채무자의 명의 변경을 해가지고 승계하는 거 이런 것들을 바로 인수주의라고 하죠. 또 인수주의라고 해서 반드시 인수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면 아파트에 임차인이 있는데 아파트를 파는데 임차인이 그 매매대금 갖고 이사를 가겠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또 매수인 역시 그 내가 집을 사는 건 입주를 목적이기 때문에 임차인이 나가는 조건으로 이제 매매 계약을 작성할 수 있거든. 이런 건 다 인수주의라고 볼 수 있죠. 그런 부분이 바로 이렇게 계약 체결하고 인수 방법은 여러분이 부동산에서 부동산을 사는 거와 똑같이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여기서 보면 이렇게 부동산 업소에서 계약 체결 방식으로 인수주의로 이렇게 매각 조건을 가져가 있는 것이 바로 공매에서도 보면 이와 같이 국유재산 공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수탁재산 공매도 그렇고 유입자산 공매도 그렇고 이용기한 공매도 그렇고 신탁재산 공매도 그렇고 이런 것들은 계약 체결 방식으로 해서 여러분이 낙찰 받으면 5일 이내에서 10일 사이에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런 것들은 공매 공고문에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런 것들은 이제 인수주의, 계약 체결 방법이고 인수주의 같은 경우는 뭘 잘 봐야 되냐? 이렇게 매각 이런 것들은 매각 조건을 잘 봐야 됩니다. 매각 조건. 어떠한 조건에 의해서 이루어지냐? 예를 들어서 신탁 공매 같은 경우가 이제 이루어졌다면 신탁 등기 이전에 근저당이 설정이 따르면 인수 조건으로 저당권 인수 조건으로 공매 절차를 진행하는 걸 여러 번 많이 보셨죠? 일반 부동산에 가서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은 이제 뭘 국유재산 같은 경우에 뭐 근저당이 설정되지 않겠지만 이런 국유재산 공매 같은 경우도 임차인이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이걸 인수해야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매각 조건만 잘 보면 되는데 이 매각 조건을 어디서 확인해야 되냐? 매각 조건은 어디냐면 공매 공고문 그리고 입찰 이제 그 입찰 그 물건 목록 그리고 공매 담당자를 통해서 확인해라. 이렇게 확인하면 세 가지 중에서 확인하면 되죠. 그런데 우리가 문제는 그러니까 이런 지금 같은 경우는 부동산 중개업소에 사는 거라든가 또는 이게 국유재산, 수탁재산, 유입재산, 이용기한, 신탁공매 이런 것들은 권리 분석이 좀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것도 권리 분석이 필요해요. 여러분이 아파트 살 때 가서 무조건 사면 됩니까? 살 때 이게 내가 샀을 때 이것이 앞으로 오를 것인지 아니면 이 아파트의 등기부의 권리 소유자가 동일한지 아니면 이 등기부에 등기되어 있는 거를 있는지 없는지 또는 그 주택에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 주택에 하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이 다 권리 분석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러한 권리 분석, 매각 조건과 그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것과 이런 부분들을 권리 분석으로 인정한다면 이거 다 해야 되죠. 여러분이 아파트 사는 것처럼 다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 시세도 비싸게 사면 권리 분석을 하자가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러나 그거보다 더 잘못하다가 인수할 게 뭐냐면 이 압류재산 공매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계약 체결 방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 체결 방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압류재산 공매 같은 경우는 어떤 방법으로 하냐?
암지상 공매 같은 경우는 매각 결정 방식으로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매각 결정 방식으로 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 법원 경매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진행되는 압류재산 공매, 즉 이거죠. 이것만 우리가 권리 분석을, 이거는 말소 기준 권리를 기준으로 해서 등기부에 가장 먼저 등기된 말소 기준 권리 기준, 이 말소 기준 권리가 등기부에 가장 먼저 등기되어 있는 뭐 근저당이나 가압류나 압류나 담보가 등기, 뭐 또 강제 경매 또는 전세권 등기로서 예외적으로 경매를 신청했다든가 본인이 경매를 신청했다든가 아니면 공매 절차에서 또는 경매 절차에서 배당 요구하면 말소 기준 권리 될 수가 있는 거죠. 이 말소 기준 권리보다 먼저 있는 것은 권리는 인수, 뒤에는 소멸인데 사실은 경매나 공매 절차에서 말소 기준 권리보다 먼저 있는 경우는 임차인을 제외하고는 거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경우는 매각 결정 방식은 계약 체결, 이 매각 결정이 바로 계약 체결하고 똑같은 효력이 있는 겁니다. 이 매각 결정 방식은 이 말소 기준 권리로 하는 소멸주의를 간다. 그래서 이 암지상 공매만 권리 분석이 상당히 주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소 기준 권리 이 앞에 있는 임차인이라든가 임차인이 배당 요구 안 했다면 인수해야 되죠. 임차인이 배당 요구했던 미배당금 생기면 인수해. 왜냐면 세금에 의해서 공매가 진행이 되는데 세금의 법정일이 빨라가지고 미배당금이 생길 수도 있죠. 이럴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그러나 이렇게 압류재산 공매 같은 경우는 이 법원 경매처럼 매각 결정 방식으로 해서 소멸주의를 택하고 있다. 이 소멸주의는 말소 기준 권리 이후에는 소멸되고 이전에 인수하는 걸 우리가 소멸주의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공매 이외에 구기자산이나 수탁자 유식자산 공매, 이용기한 공매, 신탁기한 공매, 기타 공공기한의 공매 같은 경우는 이 여러분이 부동산 중개업체에서 아파트를 일반 매매로 사는 거랑 똑같이 계약 체결 방식으로 해서 계약 체결 방식으로는 매각 조건으로 해서 인수주의를 통한다. 이것처럼 이런 경우는 매각 조건을 잘 확인해야 되고 하는데 그런 경우 매각 조건은 이 공매 공고문 그리고 공매 입찰 기록 그다음에 공매 담당자를 통해서 확인하면 된다. 그러나 이 압류재산 공매 같은 경우는 법원 경매처럼 권리 분석을 잘해야 되는데 이렇게 말소 기준 권리보다 먼저 등기되어 있는 거는 인수할 수가 있다. 그러나 이후에 있는 권리는 소멸된다. 그러나 이게 말소 기준 권리보다 이전에 등기되어 있는 것은 이제 좀 드물죠. 제가 볼 때는 법원 경매나 압류재산 공매 이렇게 봐도 말소 기준 권리도 이전에 대항 요건을 갖춰서 승계해야 되는 거는 10개 중에 한 개 정도? 그러니까 10%밖에 90%나 같은 경우는 다 이렇게 후순위가 되니까 그래서 이걸 매각 결정 방식은 소멸주의를 택한다 이런 의사 표시를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공매에서 권리 분석은 지금처럼 하면 됩니다. 지금처럼.